자, 역사를 가장 역사 있게 가르친다고 잡아놓은 황연필입니다. 2017년 2차 경찰 한국사에 사료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기존의 경찰 시험 문제는 아니 단어 가지고 장난질하고 문장 길게 늘어가지고요. 진짜로 이게 말장난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출제했죠. 근데 수능형 사료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저의 정말 진솔한 대처법, 양심을 걸고 하는 대처법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필한국사 뭐 별나 거창히 그냥 황연필 하면 되는데 타이틀을 필한국사라고 달았는데 예전에 제가 태백강로였잖아요. 정권도 바뀌고 태백강로라는 타이틀 좀 써도 될 것 같아. 조금 약간 어둡고 자발적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박은식 선생님,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님께서 빼앗긴 나라 조선을 태백이라고 칭했고 그 태백만을 위해 살아가는 미친 노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사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박은식 선생님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나름 보람을 느끼겠다라고 태백강로란 타이틀을 썼습니다만 질문이 이거 나도 한 100번 한다 웃자는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시고 혹시 강원도 태백의 아버지가 광산 노동자셨냐? 뭐 태백에 사는 미친 노인이냐? 이런 우습게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 국정원도 한번 끌려갔다 오고 그래서 태백강도란 타이틀을 버렸었는데요. 이제 다시 좀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명에 태백강도가 달릴 것 같은데 그래서 사료집 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기존에 저희에게 사료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료에 모든 해설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는 건 너무 쉬워요. 책 내고 여러분들 책 사세요 하고 인쇄 받기 전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도움이 되지 않냐? 자, 원래 이 사료 문제는 수능형이니까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능에 옛날 국사나 근현대사가 혹은 근현대사가 20문제가 출제가 되면 20문제 모두 100% 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기가 보통 어떤 식으로 있었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역사서나 자료를 발췌해가지고 보여주고 그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단어를 통해서 어떤 인물인지 어떤 시기인지를 잡고 추론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진짜 사료형 문제가 수능에서는요 몇 문제 정도가 나왔냐면 10문제 정도가 사료형 문제였습니다. 나머지는 뭐였을까요? 나머지 10문제는요 보기가 다 있는데 그냥 우리 경찰 한국사에서 나오는 순서 잡는 문제와 어떤 역사적 사건을 주고 선후관계 나열하시 하는 것도 수능에도 있었겠죠. 그 다음 수능은요 사진이나 자료나 아니면 도표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했죠. 이건 한능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0문제. 그런데 우리 경찰 시험에는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나와. 자료도 거의 안 줘요. 현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탐구학습 같은 경우 할 때 이렇단다 이렇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역시 수능에 나오지 일반 자료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도표도 안 나옵니다. 그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 자료가 시험에 출제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건축물을요 글자로만 암기를 하려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대비할 땐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인왕제 색도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 사진 자료와 함께. 그러니까 문화사를 공부할 때는 사진을 좀 봐야 됩니다만 사진을 보지 않는 문제가 좀 커요 우리 경찰 학생들은. 근데 출제가 많이 안 되는 건 사실이야. 여기 하나 더 지도가 출제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경찰 시험 문제 지도를 출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나 한능검에 굉장히 시험 출제가 잘 되는 각 시기 대무역이라든지 무역을 물어보면서 그 나라와의 정치적 상황도 물어볼 수 있거든. 이런 게 출제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경찰은 보기가 지금까지 경찰 우리 시험에 한국사 시험에서는 20문제 중에 실제로 보기가 몇 개 정도가 있었냐면 한 10개 정도 달렸어요. 10개. 10개 중에 순수 사료 문제는 몇 문제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까지는 5문제 나왔다고 봅니다. 5문제 나왔고 말도 안 된 뭐 신간의 강령 보기 주고 신간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몇 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5개 정도 자료가 주어집니다. 아니면 인물 이름 3명 써놓고 이 인물 가나 다에 대해서 각각 맞는 설명 골라 틀린 설명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사료 문제가 정확하게 2017년
2차 한국사 시험 문제 사료 문제가 11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멘붕이 온 거야. 필기노트만 달달 암기하고 기본 강의 들은 지 오래되면서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지 않은 친구들이 작살나 버렸어요. 한국사를 17년 1차에 85, 90 맞아서 난 한국사는 잘해. 영어하고 법과목 해야 되겠어라고 공부를 영어 법과목 중심으로 하고 그냥 필기노트 조금씩 보면서 문제 풀이했던 친구들이 1차 85, 90 맞은 친구들이 2차에 75, 60, 65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진단해 주기로는 일단 기본이론 강의를 안 들은 지 너무너무 오래되었다. 그럼 기본이론 강의에서 뭘 이야기하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다음 비하인드 스토리 맞죠? 숨어있는 이야기들 다 꺼내서 이해하죠. 이야기하죠. 강의 수업 중에. 왜? 그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찰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적 올리는 데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이론 강의 때 그렇게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를 해주면 진짜 학생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해를 못했어. 수능에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옛날 한국사가 서울대 필수였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또 그렇게 썰을 푸는 능력은 대한민국에서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역사는 전라도 사투리로 들어야 피가 끓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쵸? 아니 그럼 그게 선생님이 가진 가장 그게 진짜 올바른 역사 강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본 이론 강의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 스토리를 썰을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는데 이해만 돕기 위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쫙 틀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 문제 풀 때 제 전라도 악센트가 들어간 음성은 인식이 지원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문제를 풀어요. 그럼 사료를 대비하는 방법은 사료를 많이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건데 일단 기본이론 강의를 들을 때 역사 뒷이야기까지도 다 관심 갖고 공부를 해주시면 여러분도 진짜 공부하다 보면 얻어 걸린다니까. 여러분 누가 이론 강의 때 흥왕사 정변을 이야기하면서 김용 이름을 누가 쓰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누가 제2차 왕제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원, 이방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지 누가 칠판에 박포하고 쓰고 박포 능지처참 시발 이렇게 필기를 하냐고요. 이론 강의 때 다 해준 이야기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근데 선택지로 나와버리잖아. 아니 도대체 한번 그렇게 강의한 선생님 있으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김대중 정권의 정치사적 상황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동티모르 파견하고 졸라 중요하다라고 별표 쳐준 그런 강의 있으면 들고 와. 내가 강의 그만할게.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론 강의 때 동티모르 뭐라고 해? 클린턴이 전락에 김대중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대중이 동티모르 사건 해결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지? 이론 강의 때 썰로 해가지고 이번에 대박 시험에 나와버린 게 뭐? 그렇죠. 아니 진흥왕 사료가 나왔는데 이 사부만 보고 지중왕 가서 틀렸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단양적성비는 이사부 장군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단양적성비를 제외한 북한산, 순수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영비는 진우왕이 직접 가서 그 지역을 순수하고 시찰하고 세운 비사. 그걸 나머지 4개는 진우왕의 순수비고.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발음도 안 되게. 그렇죠? 그래서 단양적성비만 이사부 장군이 가서 단양 지역을 점령하고 싸운 비다. 아니 선생님 왜 진우왕 때 이사부 장군이 나오죠? 지중왕 때 우상국 복속했던 게 이사부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지중왕 때는 어린 이사부고 진우왕 때는 늙은 이사부다. 그렇다고 칠판에 늙은 이사부, 이론서에 늙은 이사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 강의에서 그렇게 이런 걸 드러났으면 이사부가 진우왕일 수도 있다라고 사료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대가야라는 단어 잡고 그건 진우왕이다. 캐치하고 문제를 풀었어야죠. 전부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료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 기본 이론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20년 한국사 강의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자. 20년 못 됐네. 미안합니다. 17년 강의했네요. 한국사를. 제가 몇 살부터 강의했다고 하면 제 나이가 드러나니까 제가 2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중후반 나이에 이제 나이 드러난다. 교직 생활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17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찰 시험 문제 내려놓고 1년에 가장 중요한 수능 문제만 이야기할게요. 수능 문제만. 아까 수능에 사료 문제가 10개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요. 수능은 얼마나 공신력 있는 시험이야. 국가가 관장하는 시험이고 제가 수능 시험 문제를 받아봐도 생전 처음 본 사료가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서조차. 근데 공신력 더럽게 없는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 문제를 사료 내면서
우선순위 중요 사료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 파악이나 하고 출제할까? 내가 볼 때 아니올 시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료 공부를 다 해서 사료를 맞춰내겠다고 시발 차라리 사막에서 이거 빨리 이해를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찾는 게 낫지? 차라리 여러분이 백과사전으로 한국사를 백과사전으로 뭐 다른 과목들 공부하는 게 낫죠. 진짜예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료 공부를 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중요 사료,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들은 당연히 보자마자 무슨 사료인지 알고 있으면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려가지니까 문제 푸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 강의 때도 중요 사료는 별표 쳐주고 이 중요 사료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왜 또 중요 사료냐? 중요 사료는 그 중요 사료를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사료 문제만 대비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까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만큼 역사 지식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사료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원 고구려비 사료가 나올 수 있다. 중원 고구려비 그래 광개토 대왕릉비 내용 일부 중에 광개토 대왕비 10년조 이살 이야기를 하면서 외가 바다를 건너오니 대왕이 백자를 격파하고 신라와 가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실은 아신왕이 광개토 대왕에게 패하고 나서 백제 아신왕이 한반도 백제 남 그러니까 신라 한강 남쪽의 세력을 다 규합하고 광개토 대왕하고 한판 떠야지라고 생각했던 아신왕이 가야를 한편으로 그다음 일본을 한편으로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신라를 백제 가야 일본이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광개토 대왕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5만 기병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한과 동시에 이게 백자를 격파한 거 아닙니까? 백제와 한편 먹었던 금강가에까지 공격한 게 이게 바로 고구려군의 낙동강력 진출이죠. 그러니까 사료를 해석하면서 실제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 사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요 사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200개?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사료는 다 해서 몇 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000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험 문제에 한두 개 사료는 1000개 사료를 벗어나요. 가장 중요한 만약에 사료집을 1000개를 만들어놨다. 그 사료집을 벗어나는 사료가 시험 출제된다니까. 왜? 사료는 무한대니까. 조선왕조실록이 2000권이야.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모든 사료를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사료 문제 틀리라고? 아니죠. 모르는 사료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죠? 그게 뭐야? 문제풀이 하는 거죠. 많은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거기에 낯선 사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 사료를 읽어 내려가는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그 사료를 추론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요. 기본 이론 강의 들으면서 역사 뒷배경 이야기도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들어주실 것. 중요 사료 내용은 캐치하고 있을 것. 중요 사료 100개에서 200개입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사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것. 제가 이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사료만 막 뱉다 본다고 해서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도 불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11월 달에 연출 강의로 사료 특강을 할 생각입니다. 왜 연출 강의로 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프로젝트로 쏘아가면서 중요 사료를요. 아마 100개 해석하면 그것만 해도 10강일걸요. 200개 해석하면 그것만 해도 20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지금 할 생각인데 하더라도 어차피 이 1000개 사료 800개에서 삐져나오면 제 특강을 들은다고 해서 모든 사료가 다 잡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 사료 특강을 듣고 나서 이 중요 사료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그만큼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중요 사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자마자 우리가 하루는 어찌고 저찌고 승려들은 노동에 힘쓰고 예불과 독경에 힘쓰고 돈이라는 단어 나오고 이건 진울인지 알잖아. 그 사료를 공부하면서 진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갑신정변 사료를 공부해요. 박은식의 한국통사에서 어쩌다 우리의 수재들이 일본에게 속아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이 젊은 수재들은 누구야? 개화당 요인들이고 이들이 누구야? 김옥균, 박영용, 서양범이고 갑신정변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죠. 동학 관련 사료를 공부하면서 이게 동학의 1차 항쟁이야 2차 항쟁이야 1차 분기야 2차 분기야 이야기하면서 동학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장투쟁 관련 사료 공부하면서 지역 잡고 이건 무슨 전투다 이건 언제 어떤 부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공부가 되는 거지. 그만큼 사료만 잡자는 게 아니라 여러 한국사 공부를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사료 특강을 하는 거지. 사료를 진짜 여러분 공포심을 느낄 필요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료는 어려운 사료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중요 사료조차 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사료 특강을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이 사료 특강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료만 잡자고 하는 사료 특강이 아니라 사료 특강을 통해서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사료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제 기본 이론 강의에는 다른 어떤 이론서보다 많은 사료가 실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사료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너무 사료 때문에 긴장할 필요는 없다. 사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선생님 그럼 세 가지 중에 진짜 뭐 해야 됩니까? 문제풀이죠. 문제풀이하면서 사료 문제를 많이 접해보자. 그럼 이 문제풀이를 나중에 시험 직전에 많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9, 10, 11, 12월 달에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해놓으셔야 1, 2월 달에 문제 풀면서 최소 7, 80점이 넘어가야 많은 모의고사를 즐겁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1, 2월 달 가서 모의고사 동영 푸는데 막 40점, 50점 나오면 그거는 그냥 3월 시험 포기각이에요. 그래서 9, 10, 11, 12월 달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1, 2월 달에 많은 문제풀이 하시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료 특강 보여드릴 테니까 강의에서 저를 뜨겁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료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상 황연필이었습니다.